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유기간의 개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개념에 보면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2년의 기간을 계산을 할 때에는 산 날, 즉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 그 첫날, 그 취득일 초일을 산입을 할 거냐 산입을 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민법의 기간의 계산에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 초일은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초일은 산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잔금을 치는 날하고 등기를 접수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잔금은 제가 오늘 쳤지만 등기는 3일 전에 이미 등기를 쳤다. 그러면 잔금 청산일 기준입니까? 등기 접수일 기준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둘 중에 빠른 날이 바로 내가 그 부동산에 관해서 취득한 날이다. 그 취득한 초일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이다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밑에 보이는 예외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건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무상 형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건무상 형편, 치약, 질병, 요양, 학교폭력, 재개발, 재건축 등 법정 사유가 해당되게 되면 2년의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 법정 사유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법의 조문이 쭉 나열되어 있는 사항만 우리가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거주의의 법정 사유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2년의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뒤에 보면 그 해당 사유가 별도로 나오니까 그 조건별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이주법 적용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 이주법 적용이라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된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되게 되면 국내에 가지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까? 물어보니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신 1년의 거주 요건은 맞추셔야 되는데요. 보유 요건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고 대신 2년 안에 처분하라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로부터?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하라고 해서 이 해외 이주법도 어떤 이주냐에 따라서 그 날에 대한 개념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보유 중에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서 재건축하는 경우 되어 있는데 그 집이 있었는데 오래돼가지고 그 집을 부산 겁니다. 그리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유 요건을 계산을 할 때 앞에 있던 헌집에 대한 보유기간도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새로 지은 그러한 재건축된 집에 대해서만 보유기간을 계산합니까? 물어보니까 다 같이 합산을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통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유기간에 대한 개념 정리 들어갑니다. 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인데 이 취득일에 첫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첫날 들어간다. 그리고 잔금 첫날하고 등기 접수일이 틀리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한다? 둘 중에 빠른 날의 기준이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던데 예외적인 사유는 사건 케이스마다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들어갑니다. 첫 번째, 건설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되어 있는데 여기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일정 기간 임대를 하고 난 뒤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인데 쉽게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부영에서 지어난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을 하는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련된 법이 틀린 거죠. 민간에서 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일 것이고 그게 국가기관에서 하게 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은 주식회사 부영에서 하고 있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영에서 지어낸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양하게 되면 그걸 분양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분양 받아가지고 그 집을 바로 팔면 비과세를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가 임대주택에 실질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양도하게 되면 앞전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보유기간을 2년 이런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한 게 얼마? 6개월이잖아. 6개월을 보유했으니까 6개월 안에 이거 하면 2년 보유 안 했으니까 비과세 해줍니까? 물어보니까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세대 전원이 여기 거주하시면 되고요. 세대원 중에서 일부 못 들어오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어디? 학교 가서, 다른 데 근무하러 가서 몸이 아파서 못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와도 인정해줄게. 대신 얼마 동안? 이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된다. 그럼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양도할 때까지, 즉 내 명의로 보유한 기간이 5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양도한 날까지 5년 이상이게 되게 되면 보유기간에서 2년 보유요건 필요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거주기간만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되는데 일부 부득이한 사유 모르는 것은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보유기간에 대한 정의, 그리고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케이스라고 해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내일은 또 그 다음에 케이스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상담 및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 인근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세청 세무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케이스별로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그리고 국세청 세무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